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효과로 5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한 주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희한합니다.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47.8% 긍정평가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정평가도 역시 똑같은 포인트가 올라서 47.3%입니다. 팽팽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에 50% 넘어섰는데 그 이전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은 7월 4일 날부터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9일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중간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보복에 따른 어떤 우려감,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7월 10일부터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경제연대 간담회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응 방침을 밝혔고, 뭐 김현정 2차장 파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강경 반응을 좀 보이니까 다시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초반기에는 이제 이게 경제 보복이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경제 성장률 조정이라는 어떤 보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어떤 일종의 어떤 북한 어떤 그 밀반출 그런 어떤 일본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여론전으로 대응했던 시기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도 변동을 조금 추정을 좀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향후 지지율은 어떨 것 같습니다. 강경 대응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습니까? 윤희용 센터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국정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일 간에 지금 대립구도 여러 가지 또 갈등 상황이 고조가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외부와의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뭐 상승폭이 이제 더 커지겠느냐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강경하게 대응 나간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이제 부정적 평가보다는 일단은 이제 긍정 부정 여부를 떠나가지고 힘을 실어준다는 기류 때문에 뭐 안정적 수준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사는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8일부터 12일 동안 12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이미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역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제 경고를 사실상 한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일본이 과격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신사답게 또 여유 있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기조였던 것 같은데 예. 이것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바뀐 것인데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일본이 맨 처음에는 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가지고 근거를 댔다가 나중에 이제 바꿨잖아요. 전략 물자 밀반출을 했다 또는 대북 제재 위반을 한다는 이제 의미의 근거를 대면서 공세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이고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한반도 평화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공세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참지 못한다는 판단을 아마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제거를 해야겠다, 차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서 30%를 회복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고 강하게 대응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경제 보복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속에서 또 민주당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당층을 이동하고 무당층에 있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이제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사이익이었다. 네네. 우리 공화당이 올라왔네요? 이게 사실 여론조사기관이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게 두석이 되었잖아요. 홍문정 그 의원이 탈당해서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감으로써 두석이 되었는데 이걸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론조사기관에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국갤럽이 넣었어요. 이제 그리고 넣었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양한 함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넣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1.8%가 나와서 상당히 그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4월 3일에 있었던 그 창원 성산에 박빙으로 끝났던 보궐선거 예처럼 지역구마다는 우리 공화당이 1.8%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한국 박빙으로 흐를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상당히 피해를 볼 여지도 많다. 예, 다시 아까 했던 일본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일본의 저런 경제 제재 조치가 보복 조치가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혹은 대상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경제적인 우려감 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적인 침입이라든지 위협이 커지면은 내부적인 결속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가 강하게 퍼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총선 국면에서 이 지속이 되어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정부 여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해져서 경제 지표의 눈에 보이는 수치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장기간 지속됐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또 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날의 칼처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윤영희 센터장. 예,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쓰고 있는 선거 전략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것이 오래된 선거 전략이에요.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럼으로써 정부 여당이 평가받는 국면을 외부의 적에 대한 공세로 돌리게 되면 정부 여당이 심판받거나 평가받는 선거에서 일정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중의원 선거 때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이것을 이슈화 시킴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비슷하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재선할 때요. 이라크 테러와의 전쟁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최근에 트럼프도 사실 미중 무역 갈등도 그러한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나라의 총선까지 이 이슈가 가져간다면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악화되면은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경제 실정의 문제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요인이 상당히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일 때 뭉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9% 오른 8,590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는 상태고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반응인데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리얼미터가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처에서 민주노총에서 데모를 아주 크게 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에 YTN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문항에서 요번에 오른 최저임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게 적정성에 대한 인식과 근데 적정하지 않더라도 뭐 이 정도면 내가 수용 가능해라고 수용성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적인 태도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정성 인식에서는 부적정이 50%, 적정이 44%.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살짝 부적정하다라는 여론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는 수용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9%가 수용 가능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이죠. 예,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불만족하더라도 이 정도는 됐다라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6명의 대다수로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수용 불가라고 하는 사람이 35% 정도가 됩니다. 이게 민심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진보든지 보수든지 자유한국당 지지층인지 민주당 지지층인지 간에 기본적으로 한쪽에서는 너무 적게 올랐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불만족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작년에 올랐을 때, 재작년에 올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전과는 달리 좀 갈등의 규모라든지 수위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적정이 50%라고 했는데 이 부적정 50% 중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적정하다라는 답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너무 작게 올라서 부적정하다 하는 답도 있는 거 아니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러난 계층 분석을 해보면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과반인 계층은 대부분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비록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부적정하다는 응답 역시도 30% 넘고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는 높아서 또는 낮아 양면적인 부분들이 부적정성이 다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성향별로 진보 성향인 국민들은 적정하다 53.7, 부적정하다 43.4인데 우리가 단순 생각했을 때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이거 너무 적게 올린 거 아니냐고 부정적일 것 같은데 적정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SNS 보면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게 올렸다. 이게 말이 되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보면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바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최저임금 이렇게 된 것에서 부적정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그렇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상승한 거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인 사람이 좀 많은 것은 맞는데 그러나 폭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이제 수용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많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적정이 41.8, 부적정이 54.2인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 너무 적게 올렸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은 사실 지난주 리얼미터가 이 적정성 산정을 했거든요. 그때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4.1%포인트 오른 것이 적정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노동자 측 같은 경우 6.2%를 최종안을 제시했고 지금 결정된 2.9%가 사용자 측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공익위원 측이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여를 해서 공익위원 안을 중간선, 그리고 중간선 하면 4.6%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오늘 바로 민주노총에서 어떤 말을 했으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물가 인상률조차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만약 4% 정도가 넘었으면은 조금 다른 노동계의 반발의 수위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보다도 적게 올렸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수준이 IMF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 세 번째로 낮은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그런데 아마 정부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냐. 2자릿수 이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 애초에 정부가 처음부터 속도 조절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3년 차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정부 1년차, 2년차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경기가 이렇게 이제 악화되는 하강 국면에 있다는 것에 대한 좀 면밀한 판단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경기가 이렇게 좀 하강하는 국면에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년차부터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이제 좀 조율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많이 사실은 아쉬운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공약은 못 지키게 됐네요.
예. 임기 내 일만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내년에는 한 7% 10%를 2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한 2번 정도 올려야지 10,000원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졌다. 봐요.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이것이 속도 조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이제 대표 정책으로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매우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 또는 폐기를 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아마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상당 부분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오늘 이 최저임금 이번에 결정된 것도 아마 그러한 시그널을 강하게 이제 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비난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쨌든 뭐 신뢰를 준다거나 어떤 이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캐릭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하고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따르게 어쨌든 변명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것은 뭐 바람직한 대응이었다,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문 대통령이 3년 이내 1만 원 공약을 했었나요? 20일까지 1만 원 예, 1만 공약을 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 1만 원 공약을 한 겁니다. 예. 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보수야당, 일단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오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당이 아마 이건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이 되면 또다시 전국은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은데, 일단 윤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좀 살펴봅시다. 이게 원래 그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보면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10명 중에서 7명 또는 10명 중에 8명을 넘거든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얼미터 조사에 몇 주 전 조사에만 상당히 많았는데, 결과는 이제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는 임명 찬성이 46.4%, 반대가 41.7%. 그러니까 찬성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이제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밤늦게 터졌던 이제 위정 논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보시면은 내일 이제 임명을 아마 하겠지요. 오늘 그 재송부 요청을 오늘까지 했는데 오늘 안 했고 내일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전국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일본 경제보복 전국입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규모 개각으로 좀 흘러들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때 이 검찰총장 임명 자체가 크게 정치권에서 어떤 교착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전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일단 요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여론조사 개요. 네, 이 조사는 지난 12일 금요일에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시 무선, 유선, 임의결기, 전화면접 자동 혼역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찬성이 46.4, 반대가 41.7인데, 민주당과 진보층 지지자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야당과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리얼미터에서 이제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50% 넘었습니다. 늘 넘게 이제 찬성 여론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되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야당이 강경하게 이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야당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난번 국정농단에서 어쨌든 굉장히 어느 정권에 영향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인식들이 매우 강하게 이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야당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들 이제 정권과 가까운 인사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으로 확산이 되면서 보수 성향층에서 이제 반대의 기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찬반 기류가 1차 조사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찬성 기류가 높았다는 것은 범진보 성향층 중심으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영별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찬성이 상당히 다수로 나와 있습니다. 네. 찬성 반대 팽팽하게 부딪힌 게 PK 또 20대 여성 이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네. PK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뭐 샘플 사이즈 적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통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수형 성향을 가지고 현 정부의 경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세대가 20대인데 일단은 이제 어떤 위정 논란도 나오고 이제 야당에서 많이 공세를 퍼붓는 과정 속에 기본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투영된 결과인 것 같고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